경기 지속 가능 농정연구소 이효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성이 지금 1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친환경 농사를 하셨고, 또 특히 벼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처음 95년부터 이렇게 안성에서 친환경 농사를 시작하셔가지고 등벼 농법부터 시작해서 오리 농법, 지금은 이제 우렁이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 초창기부터 함께 친환경을 실천해 오신 역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감히 안성에 친환경 농업의 미래를 말씀드린다는 게 참 뭐라고 할까요? 부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경기 지속가능 농정연구소에서 제안드리는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경기지속가능 농정연구소는 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가 10주년 기념으로 만든 연구소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셨으면 응원의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이제 안성의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성의 일반적인 현황인데요. 이 현황은 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안성은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의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또 이제 인구 20만을 넘어서서 2021년 이후 20만이 넘어섰고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물론 여전히 이제 산림이나 논과 밭이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도시이기도 하면서, 또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 이동 회장님이 귀농을 결정할 때도 이 안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귀농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안성의 자연 자원, 생태계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이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비록 전체 예산 중에서 보시다시피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 규모가 크고 경기도 농업 비중은 낮기 때문에 이제 3% 정도 차지하고 있으나 점점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 예산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 안성은 어떤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안성 전체 예산 규모에서 농촌 예산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다시피 이게 포인터에 이게 안 되는데, 왼쪽 아래 보시면 안성이 연천이나 여주 다음으로 농업 농촌 예산 비중이 높은 그런 시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전체 농가수로 봤을 때도 안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주 다음으로 안성이 경지 면적도 넓고 농가수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농가수가 계세요. 그러니까 안성이 가진 잠재력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친환경 농업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원을 우리가 안성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성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원 수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 있고, 그럴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 앞에서 우리 회장님들께서 어려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또 친환경 농업이라는 이런 말씀도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기후위기 속에서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이 고민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상황은 어떨까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의 친환경은 없고 유기농, 세계적으로는 유기농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만 친환경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이라는 단계가 이제 있는데요. 유기농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유기농지는 네, 지금 보시다시피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네, 상향 곡선으로 계속 유기농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역시 네, 188개국에 430만 명. 네, 엄청난 친환경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유기농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우리 정책의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유엔을 비롯해서 네, 국제기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 전 세계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전국 현황을 보실 때 네, 지금 저농약 제도가 있을 때 정점을 2009년도에 찍었다가 점점 네,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20년도에 같은 경우에 5.2% 전체 경지 면적의 5.2%까지 차지했으나 지금은 네, 4.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8만도 안 되는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7만 8천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전 세계의 상향 곡선과 반대로 이렇게 하향되고 있을까? 이 고민이 이제 깊어지니까 국정 과제로 이제 친환경 유기농업 생산과 소비 2배 확대를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전략과 목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전국의 하향 곡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시다시피 상향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과 경기도의 큰 차이점을 본다면 보시다시피 왼쪽에 하늘색이 유기농이거든요. 유기농은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경기도의 유기농은 같은 하늘색인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도 차원에서 우리 김상권 회장님 오셨지만 유기지향성을 우리 도 차원에서 더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다. 즉 전국의 유기농은 무농약과 비교해 봤을 때 5대5 정도 됩니다. 근데 경기도의 유기농은 무농약과 비교했을 때 2대8 정도로 유기농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무농약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그 힘을 가지고 유기농으로 전환을 하시고 또 일반 농사 하시는 분들은 또 무농약으로 이렇게 진입하셔서 우리 친환경 실천 범위를 확장하고 유기지향성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성시 역시도 유기농 지향성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요. 거의 2대8이 경기도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안성시는 네, 보시다시피 인증 면적으로 봤을 때 네, 굉장히 무농약이 증가하고 있는 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성시 역시 전체적으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유기지향성을 더 강화해야겠다. 이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안성시 친환경 인증 농가와 면적, 네, 경기도와 함께 다 증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기도와 이 안성시가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든든하게 해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역시 경기도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 학교급식 체계라는 게 일단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도에는 없는 네, 생태 네, 보전 장려금이 있습니다. 우리 다 친환경 인증만 있으시면 네, 임차를 하시든 작용을 하시든 누구나 경기도 친환경 농민분들이 받고 계시는 생태보전 장려금 제도가 친환경 직불금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해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네, 월 15만 원씩 지역 화폐로 받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경기도만의 어떤 정책들이 이 안성시를 포함해서 경기도의 친환경 농업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제 안성시는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가 오늘의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국정 과제로 이렇게 탄소 중립 직불제라든가 경축순환 농업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앞으로 우리 식량주권 지켜나가자라는 국정 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 단위 안에서도 이런 거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성시에서도 오셨는데 이따가 토론할 때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전 과제를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2001년부터 1차 계획을 세워서 5년 단위로 세우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가 5차 계획이 이제 끝나고 다시 6차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우리가 양적인 확대를 위해서 안성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양적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이라고 해서 앞으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유기지향성 확대하자 이제 제가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소비가 함께 가는 그런 체계로 어떻게 갈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과제, 국제적인 과제, 우리가 함께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는 그 어려움을 함께 할 분을 우리 이웃 중에 한 분씩만 늘리시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 시작 안 하시잖아요. 이거 해보니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보람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시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기후위기를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김상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를 안 쓸 수도 없고 우리가 그동안 생활했던 거 모든 거 바꿀 수 없지만 농업은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급식을 친환경으로 먹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으로 우리가 실천을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의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 도에서 세우는 거, 그리고 이제 안성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이걸 세우신 공무원 외에는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안성시의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인증 면적 비율을 현재 3.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4%로 확대하겠다.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탄소 감축 농업, 유통과 소비를 확대하는 농업, 그리고 친환경 생산을 확장하는 그런 농업을 통해서 환경과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안성시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쉽게도 보시다시피 친환경 인증 면적 비율이 전국이 4.5%이고 경기도가 3.6%일 때 안성시는 3.1%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저 계획대로 4%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은데 올해가 이미 이제 5차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6차 때는 이것보다 더 급진적이고 그리고 과감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 목표가 사실은 달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3.1%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왜 달성이 안 됐는지를 좀 진단하고 그러면 다음 6차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를 우리 안성 친농연 회원님들과 그다음에 정책하시는 분들 같이 만나서 더 이 자리 이후에 그런 논의의 자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산의 확대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소비의 확대잖아요. 우리 이따가 윤혜정 우리 영양교사 경기 회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유럽에서는 이렇게 공공급식 체계 안에서 친환경, 즉 유기농 소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들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법적으로 아주 그냥 명시를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식자재를 공공조달해서 유기농 20% 포함해서 50%를 반드시 공공조달 안에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법을 아예 만든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법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안성시의 의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법까지 만들지 못할지라도 각 국가에서는 뭐 스웨덴 말메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100% 유기농으로 우리는 공급할 거다. 이런 계획을 세워갖고 출첵 열심히 하니까 현재 100%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70% 이상을 유기농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성시가 아까 4% 전체적인 재배 면적의 4%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5개년 계획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4%로 생산을 높이면
소비는 그럼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같이 계획 안에 담겨져야만 실천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기농 급식이 공공조달 안에서 학교급식 공공급식에서 40%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교에다가 저렇게 유기농 학교 인증 제도를 이탈리아 같은 경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학교급식 잘하는 학교에다가 친환경 학교급식 잘하면 저렇게 이제 마크를 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배지를 주던가 해갖고 학교의 자부심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게 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 차원에서 하실 수도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 확대를 하기 위한 정책들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례를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금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법적으로 우리가 함께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국가 단위에서 세우는데 도나 시에서도 함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위상이 너무 미미한 상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27% 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친환경 농업보다는 여기에서는 저탄소 농업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저탄소 어떻게 하냐. 논에 물을 넣다 뺐다 하는 거를 해서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보다는 새로운 기술들, 흔히 말하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통해서 저탄소 농업 기술을 많이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들을 국가에서는 세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갖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확대해야 되는 친환경 농업 실천의 근거라고 한다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듯이 온실가스 배출을 친환경 농업, 특히 유기농업이 효과적인데요. 유기농업 같은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20%에서 25%까지 감축할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토양 안에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산림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는 우리가 흡수원으로 유기농이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곧 유기농이 갖고 있는 이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도 인정을 받아서 흡수원으로 저는 격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30%의 최대 100% 이상까지도 토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받고 있는 우리 친환경 농업의 효과라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런 사실들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실제로 실천하시는 농민분들도 이런 자부심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농식품부 안에서 그리고 환경부가 세우는 이 탄소 중립 정책 속에서 앞에서는 이제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농식품부가 세우는 주간 부서라면 이 탄소 중립 계획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경부에서 우리 친환경 농업에 대한 평가나 위상이 여전히 낮고 농림부와 협업해서 같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 계획 속에서 친환경 농업의 위상은 여전히 갈 길을 못 찾고 있어서 우리 김상기 회장님께서 협회 회장님으로서 큰 역할들을 해내시고 또 함께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많은 제약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더 생산력을 강화시키고 고도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앙정부의 계획과 경기도의 계획이 친환경 농업 확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 친환경 재배 면적은 10년 동안 223헥타르로 확대하겠다고 아주 미미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 녹색성장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 보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탄소 중립 실천 저탄소 농업이
교육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뭐 리더를 육성하겠다. 저탄소 그린 농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여기가 담아내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 간의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안성시에서도 오셨는데 다른 부처, 관련 부처에서도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좀 잘 아실 수 있도록 같이 부처 간의 협력 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일 첫째는 우리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신 우리 회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그동안의 10년에 달려온 것보다 더 힘차게 함께 협력해서 지역사회에 우리 친환경 농민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생태적이고 그리고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 우리 회원님과 우리 단체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열심히 잘 해오셨고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고산 저수지가 오염될 때 저렇게 화끈하게 플래카드도 거셔가지고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셨어요. 그런 역할들을 지역 안에서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해나가시면 첫째로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 체계 안에서 지금 여전히 초등 중심으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 있는데 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실장님 오셨는데 이 진흥원에서 공급하는 것 중심으로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 초등 비율이 제일 높고 중등, 고등 너무 조금밖에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좀 더 많이 높여야 되는데 안성 같은 경우 어때요? 지금 초등에서 34개 학교 중에 19개 교, 그 다음에 중등에서는 13개 중에 8개, 고등은 9개 중에 2개 학교가 친환경을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쌀을 빼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100%로 우리가 친환경 먹어야 되고 나머지 식자재들도 우리가 이 비중을 2배 이상 높여야 생산량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왔을 때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많은 학교가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을 현장에서 하시면서 또 어려운 점이 뭔지를 이따가 우리 윤혜정 영양교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생산 기반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생산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기후위기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농산물을 보내주면 충분하니까 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감님께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같이 인식하시고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매장에서도 손쉽게 유기농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성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시는 경기도 안에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비중이 굉장히 높으세요. 우리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임산부꾸러미, 건강과일 또 군대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이렇게 늘어날 때 안성시는 그러면 어떤가? 쌀을 포함해서, 작곡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19%에 20% 가까이를 해내고 계세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해내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도장 같은 경우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힘드셔가지고, 좀 감소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일반 원예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회원수가 아쉽게도 조금 줄어들고 계시는 추세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230 농가에서 현재 지금 한 190 농가까지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됐는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안성이 갖고 있는 여력은 많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엽채류 같은 경우 방풍나물, 곤드레나물, 취나물, 쌈배추, 노각, 심지 뭐 다양한 게 공급되고 있지만 여기 안성은 양파, 마늘, 감자, 당근, 생강 이런 노지 중심의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노지도 열심히 해 나가실 때 시설도 좀 더 많이 해 나가시면 안성이 청년들이 또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지는 사실은 이 기후위기 속에서 더 많이 어려우신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양파 같은 경우는 특히 전체 경기급식 안에서 40% 이상을 우리가 수로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시작한 감자 같은 경우도 네, 여전히 비중이 30% 정도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먹는 감자 10개 중에 3개는 안성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안성 감자를 경기도 학생들이 이렇게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학교급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네, 먹거리 복지도 우리 경기도 안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이 안성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 노지 작물 중심의 재배에서 원예 작물로 확장되는 거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친환경 농업 담당 부서의 부활이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친환경 농업 담당 부서가 전담 부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슬쩍 없어졌거든요. 이게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도 곳곳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환경 농업 위상이 낮아지면서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도 없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작년에 평택시에서 담당 부서가 부활됐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부활이 꿈이 아니고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평택 우리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님도 참석하셨지만 네. 국회의원 만나셨을 때 그리고 시장님 만나셨을 때 시의원 만나셨을 때 계속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친환경 농업 완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전담자 필요하다. 있었는데 왜 어디로 갔느냐? 다시 만들어달라. 우리 소통하고 교류하고 네트워크하고 거버넌스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네,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행정적인 측면에서 친환경 농업 담당 부서가 다시 생겨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친환경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청년이 유입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규모가 작은 소농들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농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뭐 드론 방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산의 위험이 이제 더 커졌는데 고3처럼 친환경 드론 방제를 다른 지역도 많이 하면 이런 문제는 좀 더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미 계약 재배의 이야기를 우리 임원분들 간담회에서 나온 말씀인데 지금 잡곡은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 백미는 광역 단위 안에서 계약 재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도 참여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임원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임원분들과 청년분들이 이야기하신 이런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다면 앞으로 10년 네,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토론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제 의견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